한국의 젊은 부자 농부들 리치 파머, 김철수, 김재후, 고은희, 강진규, 홍선표 지음. 저자의 글, 새로운 도전과 아이디어로 성공한 부자 농부들의 이야기. 내가 지금 35세라면 당장 한국에서 농지를 사겠다. 미국 월가의 전설로 통하는 투자대가 짐 로저스가 한 말이다. 올 3월 모 국내 언론사가 연 농업 관련 포럼에서다. 그는 이어 앞으로 주식 중개인은 택시를 몰고 농부는 람보르기니를 타게 될 것이라고도 했다. 휴전선 인근 민간인 통제 구역으로 귀농해 농사를 짓고 있는 한 중년 농부에게 땅을 더 사라고 조언했다. 로저스가 농업을 기회의 땅으로 보는 근거는 뭘까? 그 핵심은 바닥론이다. 농업은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는 필수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에 밀려 장기간 부진을 면치 못했다. 로저스는 그러나 세계 인구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른 식량 수요 증가 등의 영향으로 농업이 되살아날 시점이라고 보는 듯했다. 뿐만 아니라 드론, 로봇 등 첨단 농기계들이 농업 생산성과 농민들의 삶을 바꿔놓을 것으로 내다봤다. 무엇보다 경쟁의 정도가 다른 산업에 비해 크게 낮기 때문에 젊은이들에겐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로저스의 긍정론에 대해 한국 농부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한국 농업은 일부 작물을 제외하곤 여전히 영세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의미 있는 투자를 통해 규모의 경제를 이룬 농부의 비율은 그리 높지 않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로저스의 말은 한국 물정을 모르는 소리라고 얘기할 농민들이 더 많을 듯하다. 실제 한국 농업의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다. 농민 소득이 꾸준히 늘어나고는 있지만 도시민 평균 소득은 아직 크게 못 미치고 있다. 인구 감소에 이른 빠른 고령화로 일부 농촌에선 지역 소멸이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도시에서의 구직난과 반대로 농촌에선 일손을 구하지 못해 외국인 근로자에게 농업의 상당 부분을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곳곳에서 희망 징후들도 보여진다. 다양한 아이디어로 무장한 젊은이들이 농업 분야로 속속 들어오고 있다. 부모님의 농사 경험에 IT와 새로운 마케팅 기법을 접목하려는 젊은 후계농들도 늘어나고 있다. 기존 농업의 신기술을 접목하거나 틈새 시장을 파고들어 소비자들을 끌어들이는 노력도 이어지고 있다. 이 책은 바로 새로운 도전을 통해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있는 부자 농부들의 얘기를 담고 있다. 휴대폰에 1만여 명의 고객 명단을 확보하고 수억 원의 매출을 올리는 쌀농부, 새로운 아이디어로 감자시장에 뛰어들어 수십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젊은 감자맨들, 버려지던 시래기로 대박을 터뜨린 귀농인, 파란색과 하얀색 장화 원칙을 통해 상위 1% 양돈 농장을 일군 축산농부, 귀농 3년 만에 생산성 상위 1% 딸기 농장을 만든 대기업 출신 바텐더에서 국내 대표적인 식용 허브 농장주가 된 20대 여성 농부, 올드하다는 느낌이 강한 한국 농업에 새 바람을 불어넣고 있는 주역들이다. 이 책은 또 이들 농업 인재들의 성과물뿐만 아니라 그들이 실행한 다양한 아이디어와 시행착오를 함께 전달한다. 농업에서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찾으려는 독자들에게 통찰력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또 젊은 귀농인이나 귀농 예정자들에겐 책 등장인물이 벤치마킹 대상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얼마 전 경상북도의 한 귀농인을 만났다. 대형 BMW를 몰고 나타났다. 로저스 람보르기니론을 일단을 보는 듯해 너무 반가웠다. 성공과 부를 함께 일구는 리치 파머가 많아질수록 농촌으로 향하는 젊은이들은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될 때 한국 농업의 경쟁력은 저절로 높아지고 갈수록 커지고 있는 지방 소멸에 대한 우려는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이다.
3등급 항노의 변신 안티 마블링. 변동훈 주 네이처오다 대표가 운영하는 축산물 쇼핑몰에는 1등급 한우가 없다. 등급 기준으로 치자면 소비자들에게 외면받기 딱 좋은 3등급 한우만 판다. 1등급 툭불 한우를 가장 선호하는 한국인의 입맛을 생각하면 고개를 갸우뚱하게 된다. 그가 고집스럽게 3등급 한우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안티 마블링을 알리기 위해서다. 마블링은 한우 등급을 매길 때 가장 중요시하는 기준 중 하나다. 이 마블링 때문에 대다수 농가들이 소의 본래 먹인 풀 대신 고열량 곡물 사료를 많이 먹인다는 주장도 있다. 소고기는 마블링이 많고 등급이 높을수록 더 맛있고 좋은 고기라는 통념이 널리 퍼져 있기 때문이다. 변 대표는 대안을 찾기 시작했다. 그래서 찾아낸 것이 바로 저지방 한우다. 변 대표가 판매하는 한우는 마블링이 많지 않다. 대신 넓은 곳간에서 좋은 사료를 먹고 건강하게 자라난 한우만을 공급한다. 이렇게 정성껏 키운 한우지만 한국식 분류 기준으로 측정했을 때 대부분 3등급을 받는다. 소비자의 건강과 직결되는 사육 환경과 조건보다 마블링을 주요 심사 기준으로 하는 소고기 등급제가 시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3등급 유기농 한우는 지방이 적당히 분포해 오히려 육질이 더 곱고 연하다는 게 변 대표의 설명이다. 주 네이처 오다에서는 유기농 한우 사골과 반골고리, 마구리, 잡뼈를 고아 만든 곰탕도 판다. 기름기가 적어 오히려 국물이 담백하다는 평가다. 변 대표는 사업으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와중에도 단국대학교 환경자원경제학과에서 소고기 등급의 경제적 효과를 중심으로 박사 논문을 준비 중일 정도로 열정적이다. 그는 결혼 전까지 농사나 축산업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았다. 대학 때 전공은 경영학으로 마케팅 석사 과정까지 마친 상태였다. 그런데 결혼 후 아이를 낳으면서 서울을 벗어나기로 결심했다. 아이가 좀 더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을 찾아 나선 것이다. 마침 장인이 충남 아산에서 친환경 농업을 하고 있었다. 그는 아내와 의논 끝에 2009년 아산으로 내려왔다. 그것이 그가 축산에 발을 들여놓게 된 시작이었다. 처가에 새 둥지를 튼 그는 조금씩 농사를 지었다. 하지만 실패 연속이었다. 처음에는 20평 크기의 밭에 마 농사를 지었고 다음에는 900평 규모의 밭에 유기농 고구마를 키웠다. 고구마를 수확할 때는 일손이 부족해 쩔쩔매기도 했다. 서울 청년들을 상대로 고구마 원정대를 모집하기도 했다고 한다. 그런데 이 역시 녹록치 않았다. 맛있는 고구마를 거두기 위해 태평농법이라는 것을 활용했는데 고구마 줄기보다 잡초 줄기가 더 많았다. 유기농을 고집하다 보니 제초제를 쓰지 않은 까닭이다. 비닐도 6개월이면 녹아서 분해되는 바이오 비닐을 사용했더니 잡초와 상호작용을 일으켜 잡초가 고구마 밭을 뒤덮는 사태가 벌어지고 말았다. 한마디로 참담했다. 그러나 시련만 있는 건 아니었다.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교훈을 얻었다. 농사를 짓다 보니 자연스럽게 친환경 비료에 관심이 생긴 것이다. 원래 퇴비로는 가축 분뇨가 최고다. 그의 관심은 유기농 축산으로 옮겨갔다. 농사 부산물, 볏짚, 콩 부산물, 풀 사료를 한우에 먹이고 그 분뇨를 발효시켜 논밭에 퇴비로 다시 돌려주는 방식에 눈을 뜨게 된 것이다. 마침 처가가 있는 아산에 이런 유기농 축산을 하는 곳들이 있었다. 그의 눈에 비친 대다수 축산 농가들의 소 사육 방식은 조금 이상했다. 소를 최대한 살찌우기 위해 옥수수 사료를 잔뜩 먹이는 곳들이 많았던 것이다. 움직이지 못하게 가둬놓고 사료만 먹여서 키우니 당연히 건강하지 않고 필연적으로 항생제까지 먹여야 하는 상황이었다. 마블링이 문제였다. 마블링 위주의 등급제 때문에 많은 농가들이 이런 잘못된 방식으로 소를 키우고 있었다. 지방이 많아야 좋은 등급을 받으니 그들로서도 어쩔 수 없는 생존의 문제였다. 하지만 그는 달랐다. 잘못 만들어져 있는 기준을 바꿔야겠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래서 그는 이때부터 사람과 동물에 모두 이로운 생산과 소비 환경을 만들자는 생각에서 안티 마블링 운동을 시작했다.
지방이 많은 소고기가 좋은 소고기라는 기준은 도대체 누가 정했을까요? 담백한 맛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기름진 맛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이 중 기름진 맛이 좋은 맛이라는 판정 기준의 근거가 너무 모호한 겁니다. 그의 소신은 확고했다. 마블링이 많은 고기가 왠지 더 맛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순전히 학습된 결과일 뿐이라는 게 그의 생각이다. 그래서 그는 모 방송사와 함께 여러 차례 블라인드 테스트를 진행해 본 적이 있다. 시식평가단에게 오로지 맛으로만 평가해달라고 요청한 뒤 마블링이 많은 1등급 한우와 변 대표가 키운 마블링이 적은 상등급 한우를 각각 눈을 가린 채 시식하게 한 것이다. 결과가 어땠을까? 맛의 차이가 느껴지지 않는다는 의견과 변 대표의 3등급 유기농 한우가 더 맛있다는 평이 많았다. 한번 눈 감고 드셔보시면 알 거예요. 3등급을 받은 유기농 소의 등심은 결 조직이 그물망 형태로 이루어져 육질이 곱고 연합니다. 지방도 과하지 않고 적당하게 분포해 있습니다. 국거리로 쓸 수 있는 양지나 사태는 지방이 적어 육질이 질길 수 있지만 장시간 끓이면 국물 맛이 담백하고 구수해집니다. 그는 자신이 파는 고기에 대한 확신과 자부심으로 똘똘 뭉쳐 있었다. 하지만 오랫동안 사람들 사이에 자리 잡고 있던 한우에 대한 인식을 하루아침에 바꿀 수는 없었다. 시간이 필요했다. 마블링이 무조건 좋지 않은 거라고, 그러니까 마블링이 많은 고기를 먹지 말자고 해서는 역효과가 날 수 있었다. 그는 차근차근 설득을 해나가면서 한우 시장이 저지방 중심의 유기농 한우를 선택할 수 있는 시장으로 옮아갈 수 있도록 노력했다. 이런 일환으로 그는 유기농 한우 전도사로 자처하며 여기저기 강연을 다니기 시작했고 마침내 유기농 축산 쇼핑몰도 열게 되었다. 지금 체제는 소비자는 물론 생산자도 모두 손해를 보는 구조입니다. 정상적으로 키우면 소는 24개월이면 도축을 합니다. 하지만 마블링을 만들려면 30개월 이상을 키워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사육비가 많이 듭니다. 만약 1등급을 받는데 실패하면 큰 손해를 입게 되는 것이죠. 그 위험 부담이 또 한우 가격에 고스란히 반영됩니다. 생산자는 불안에 떨고 소비자들은 덜 건강한 소를 비싼 돈을 주고 사먹는 아이러니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마블링 위주로 고기를 먹다 보니 특정 부위에 대한 선호 현상이 심해졌다고 한다. 그 외 나머지 부위는 비인기 상품이 돼버린 것이다. 인기 없는 부위의 고깃값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축산업자들은 낮은 가격을 만회하기 위해 인기 부위의 가격을 올리게 된다. 비인기 부위 재고가 누적되면서 생기는 보관비, 유지비, 장기 보관 물량 폐기, 처분 비용 같은 유통비 부담이 가격에 더해진 탓이다. 서민들을 위해 사회적 차원을 써가며 육성해온 한우 산업이 사실상 사치제 산업으로 전락하게 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다. 그렇다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현행 등급제는 1등급 중에서도 1+, 2+ 등급이 있는데 이를 없애고 간략하게 만들어야 한다. 그러면 등급에 따른 가격 격차가 줄어든다. 농부들은 등급 판정에 따라 수매가가 크게 좌우된다는 불안감을 떨쳐낼 수 있고 소비자들은 더 싼 값에 한우를 먹게 되는 것이다. 등급뿐 아니라 원령과 육량 등 다른 기준을 추가적으로 표기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하면 소비자들의 선택 기준을 훨씬 더 넓혀줄 수 있다. 과연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사실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나 싶을 때도 많았어요. 하지만 조금씩 사람들의 인식이 달라지고 있다는 게 느껴집니다. 맨 처음 쇼핑몰을 시작할 때 연 매출이 5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2016년에는 매출이 3억 원까지 늘었습니다. 이렇게 계속 알리다 보면 사람들도 저지방 중심의 유기농 한우에 대한 가치를 더 인정해주게 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경영학을 전공한 서울 청년이 어떻게 시골로 내려와 소를 키우며 마블링 전쟁의 최전선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것일까? 처음엔 대견하다는 정도의 생각이 들었지만 그의 각오와 목표는 분명했다. 그가 꿈꾸는 세상은 다양한 취향이 존중받는 세상이다.
자신의 세 딸들이 살아갈 미래의 식탁이 건강한 한우와 신선한 식재료로 가득 찰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바로 자신이 해야 할 일이다. 불끈 쥔 그의 주먹에서는 자신감이 흘러넘쳤다.